김수현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수현 TV에서는 다가오는 2020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모시고 정치인으로서의 생각과 파주의 현안, 비전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파주 갑 선거구에 출마를 예정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이신 조일출 위원님을 모시고 평소의 생각과 향후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호칭은 편의상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미주 교수님께서 조일출 위원님의 프로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미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저희 파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의 프로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출, 69년생,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분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학력으로는 강주 강덕고등학교 졸업을 하셨고 한양대학교 경영학 학사, 석사, 박사, 와 경영 안주 전문이세요. 네, 주요 프로필러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이시고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계시고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 총괄 부실장,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님이시고 현재 서울 한영대 공공재정연구소 소장님으로 현재 재직 중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운영위원이시고 파주 예산연구소 소장님으로 현재 하고 계세요. 네, 정말 화려한 그런 프로필을 지나서 또 저서로는 한 권으로 이해하는 정부회계, 지방재정평가 2009, 국가와 내 지역을 바꾸는 공공재정과 지방살림, 다수의 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상훈으로는 국회의장 표창 2007년도에 받으셨고요. 2005년도에는 국회 사무총장 표창까지 수상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잘 들었습니다. 박미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 긴 이름의 직책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우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대통령 직속 산하기구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로 집중되어 있던 그런 발전을 지방 분권 차원에서 골고루 좀 잘 살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전문위원이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에는 정책기획 파트나 지방균형발전 파트나 여러 파트가 있는데요. 그걸 총괄해서 종합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아, 네. 아무튼 이게 길어갖고 소개하시기도 힘드시겠어요. 네. 또 오늘 30일인가요? 그 출판 기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미리 책 제목은 국가와 내 지역을 바꾸는 공공재정과 지방살림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책 제목만 보면 그 전문 서적의 냄새가 물씬 나는데 조 위원님 나 공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 부분보다도요. 사실은 어찌 됐거나 정책은 그 행위지만 그 정치가 성공을 하려면 결국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예산과 재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오랜 경험 동안 했던 것들을 집약해서 이번에 집필하게 된 책입니다. 네. 그 지금 저는 그 개그를 하셨는데 다큐를 받으셔갖고 지금 네. 다시 한번 그 말씀 여쭙자면 이 책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인 거죠. 어찌됐거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걸맞는 국민들한테 생활까지 와닿는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과 또 그리고 그거에 앞장서서 일을 하시는 우리 정치 리더분들이 이러한 예산과 재정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게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정말 근데 위원님 조금 긴장을 하셨나 봐요. 편안하게 저희 방송 하셔도 되시고요. 저희 파주 시민들께 지금 위원님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파주 시민과 좀 더 밀착 관계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니까요.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에 그 위원님께서 파주에서 한 10년 정도 거주를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되게 그 파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원님을 낯선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파주라는 지역에서 어떤 큰 연고가 없는데 어떻게 이쪽에서 출마를 하기로 결심을 하신 건지 그 내용이 스토리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정확히 8년 전에 파주를 이사를 왔고요. 파주에서 우리 파주 시민분들과 함께 멋지게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애가 셋인데요. 초중고 모두 파주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우리 애들은 이제 파주가 고향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애들과 함께요. 우리 애들의 고향이기도 한 우리 파주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일해볼 계획입니다. 네. 좀 길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농담처럼 민주당은 참 야당복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죠. 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워낙 이제 삽질을 하니까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이제 적폐청산이나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하는 게 없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주당은 정부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뭘 가장 필요로 하고 뭘 또 미래를 향해서 원하는지 늘 그 촛불혁명은 그 당시를 가슴속에 좀 되새기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어떤 눈치 보기 그런 것보다도 좀 소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소신 있게 좀 한 게 좀 있나요?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죠. 저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어차피 당에서 어떤 전면에 나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나 어차피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가장 제가 아쉽고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우리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시는 우리 임차인분들이 악덕 건설사들이 악의적으로 부도를 내는 경우서 그 소액의 임대 보증금을 모두 다 떼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죠. 지금 이제 국토부인데요. 그분들은 법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계속 20년 동안 방치만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PD수첩에 방영이 됐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우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국토부는 아니고 산자부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을 모셨었는데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재정 법안을 만드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앞장서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과시켜서 전국에 있는 모든 임대 아파트 그분들이 보증금을 떼는 거를 막고 그런 부분 해결해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파주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파주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현안이 있다면 그 해법은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파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현안은 소위 말하는 북파주하고 남파주죠. 너무나 좀 괴리감 있고 더불어 어떤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지는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 제 이제 파주 갑으로 한정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신도시가 만들어졌지만 신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분당이나 판교의 경우가 왜 그렇게 멋진 신도시로 가겠습니까? 이 일자리가 벤처타운이라는 어떤 벤처밸리라는 일자리와 함께 또 교통의 요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가장 우리 신도시에 사는 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집값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교통이라든가 일자리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당시에 분양가 수준에도 안 오는 아파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창릉 3기 신도시가 건설돼서 저는 이렇게 집값이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발표 나기 전에부터 분양가에도 못 오는 아파트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연히 이 교통 부분하고 일자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사실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공약을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께 발표드리고 또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신도시 문제, 그 운정지구가 아직 이제 그 제자리를 못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 말고 이제 다른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서두에서 우리 북파주하고 남파주의 어떤 더불어 함께 사는 문화라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는 운정 신도시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괴리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교화의 경우는 열 병합 발전소 밑으로 GTX가 지하 관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화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외롭게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8단지 주민분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신데 교화 내에서도 같은 공감대가 안 돼 있고 하물며 운전까지는 더더욱 공감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열 병합 발전소 지하 관통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고 우리 애들의 문제인 거죠. 우리 애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가까운 일례로 우리 저 일산에 있는 유진 아파트 앞에 열 배관 우리 가스 배관 폭파 사고로 한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화에 있는 열 병합 발전소 지하 관통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굉장히 준비가 철저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다음 질문에 여쭤보려고 한 것까지 모두 대답을 이렇게 통틀어서 해주셔서 다음 질문하기가 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대답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는 긴장하신 듯 하지만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끝으로 위원님께 혹시 저희 파주 시민들한테 정말 이 말만큼은 꼭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다라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파주 시민분들 위주로 또 지역에서 정치를 하셨던 우리 리더분들 위주로 많은 변화를 가져가셨지만 이제는 좀 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되게 어떤 좀 미래지향적이기도 하지만 좀 같이 더불어도 좀 살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분들과 제가 한번 멋지게 해볼 자신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그 해법과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여쭤본다면 파주와 관련돼서 꼭 필요한 법안이나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운정 신도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통 문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3호선 연장 문제하고 우리 GTX 정상적인 2023년에 완공하고 그리고 열 병합 발전소 문제 해결 이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연 설명드린 우리 교화에서 서울로 바로 접근하는 광역버스 조정 문제들 그리고 또 광탄에서 서울역 가는 버스 노선 부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렇지만 가장 또 중요한 또 일자리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법제하고 좀 관련된 부분들인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 출판 단지가 있지만 형식적인 부분인 거지 실질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건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출판 단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멋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든 멋진 문화를 가진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단지가 이름뿐인 출판단지고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출판 단지를 출판 문화 관광 특구로 만들어서 정부의 어떤 세제라든가 국가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도 되는 대한민국의 문화 메카로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거기서 바로 일하고 집도 여기서 사는 그런 파주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족성을 좀 강화하시겠다라는 게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이시죠? 네.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어떻게?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보좌관으로 있을 때 수도권 최초로 안산에다 연구개발 특구란 걸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게 전해철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사실 수도권은 아시다시피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이런 특구 지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안산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 담당하는 국장님이랑 해서 안을 만들어서 국무 시행령에서 그 대통령 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과가 됐고 올해 착공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이 군사시설보호법이 사실 파주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가로막는 이제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은 쉽게 어떻게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하고 우리 군사 관련법으로 이렇게 묶을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다 놓고 말씀드리지만 다음 대선 때 대통령 공약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우리 북서부 개발의 가장 핵심 공약으로 실제로 안산도 과학밸리로 만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있었던 내용인 거고 그거를 제가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제 말씀하시니까 다음 대통령이라고 그러셨죠. 근데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그 공약 중에 파주에 통일경제특구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 공약에 넣는 게 뭐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통일경제특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란 게 단기 정책이 있고 중기 정책이 있고 장기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통일경제특구는 쉽게 말하면 우리 파주라든가 이쪽 북서부의 미래지향적인 장기 정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운정 우리 신도시라든가 파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전 단계로 반드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다른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라든가 중기 정책으로 출판 문화 관광 특구를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30일 그 30일이죠? 출판 기념회 때 보다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겠죠? 예, 그 시민들을 초청하는 말씀 한 말씀 하시죠. 제가 공식적으로 11월 30일 날 우리 시민분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통령 직속기구,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학계, 그리고 국회, 정당에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겪었던 그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국가와 내 지역을 바꾸는 공공재정과 지방살림. 우리 시민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일출 조일출입니다. 네. 오늘 김수현 TV에서는 2020년 총선 출마 예상자 연쇄 인터뷰 세 번째 순서로 민주당 소속이신 조일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정치에 대한 생각과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인터뷰가 지역 시민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만 평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일출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신문 유튜브 채널 김수현 TV 총선 주자 릴레이 연쇄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